네, 이어서 마지막 팀입니다. 한올고등학교 팀의 경연이 곧 시작됩니다. 경연 시작되기 전에 한올고 팀 소개 동영상 시청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우리의 역사를 바로 알고 한국인의 정신으로 흥미있는 정신을 실현하기 위해 오늘도 한국을 강하는 한올고등학교 팀입니다. 이번 모의고사에 참가하는 분위기는 학교에서 실시한 교과, 문화, 수업 프로젝트 수업이었습니다. 저희는 국제 영문권 문제를 주제로 수업을 하였고 국제 모의고사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를 위한 문제 해결에 대한 자부심과 환영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번 모의고사에 참가하여 요즘 증가하는 청소년 약물 중독에 대한 실패와 위험성을 알고자 합니다. 저는 딴사역을 맡게 된 최연진입니다. 저는 학지유대학을 맡은 진정원입니다. 저는 딴사역의 어머니 역할을 맡은 윤아입니다. 한국인 역을 맡은 이수영입니다. 저는 지민 역을 맡은 구윤수. 저는 가해자치 양민 역을 맡은 장호입니다. 저는 법당만의 역할을 맡은 박혜은입니다. 저는 실무원을 맡은 김민입니다. 네, 한올고등학교 팀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올고등학교 지도교사 강민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는 어떤 주제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지금 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년들이 그 중에서 어른들의 손길이 가장 필요한 학생들이 어떤 비임 청소년일까 생각을 하다 보니 특히 이제 가정폭력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학생들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 위주로 해서 모티브가 되고, 그리고 지금도 TV나 뭐 기사 같은 데를 보면 이제 우리 학생들도 마약을 접하게 되는 이런 이제 범죄가 일어나게 된다고요. 그래서 이제 이 가정 폭력으로 인해서 비임 청소년이 되어가면서 어떻게 해서 마약까지 이제 손쉽게 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기사나 그 다음에 그 뉴스를 통해서 친구들과 함께 의논을 하고 하나의 이제 재구성, 그 다음에 또 정말 이게 현실로 일어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희가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팀은 경연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곧 재판이 시작됩니다. 법정에 계신 모든 분들은 휴대전화를 꺼주시고 재판 중에는 조용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모두 앉아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23년 8월 3일 목요일 부산가정법원 소년님 단독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2023 푸1호 폭행 사건을 진행하겠습니다. 보호소년은 지금부터 자신에게 불리한 말은 하지 않아도 되고 자신에게 유리한 말은 얼마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지윤입니다. 생년월일이 어떻게 됩니까? 2007년 4월 25일생입니다. 보호소년은 현재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까? 네, 청솔고등학교 1학년 학생입니다. 현재 사는 곳은 어디입니까? 성남구 대연동 불볕아파트 219동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등록 기준지는 어디입니까? 성남구 대연동 12번지입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세요. 옆에 계신 분은 보호소년의 보호자 맞습니까? 네, 보호소년의 어머니입니다. 이름은 한승입니다. 국선보조인 나오셨습니까? 예, 국선보조인 정대순 변호사 출석하였습니다.
보호소년은 2013년 5월 5일 모텔 복도를 돌아다니다가 지나가던 이한나 씨와 부딪힌 후 이한나 씨를 폭행했습니다. 그런 사실이 있었습니까? 아무런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폭행했던 사실이 전혀 기억이 안 나는 겁니까? 저는 진짜 아무런 기억도 안 나요. 그러면 그때 목격자를 불러 그때 상황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이 무엇입니까? 박형입니다. 생년월일이 어떻게 됩니까? 2000년 6월 17일 보호소년과 친인척 관계인가요? 아니다. 기억에 따라 진실만을 말해주십시오. 증인들은 증언을 하기에 앞서 진실만을 말하겠다는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만일 선서를 한 후 거짓말을 하게 되면 위증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선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은 선서서를 보고 낭독해 주십시오. 선서. 양심에 따라 승인과 고생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을 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했습니다. 증인 박증인. 증인은 증인석에 앉아주시고 그때 상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때 당시 저는 여자친구와 함께 호텔에 숙박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여자친구는 잠시 커피를 사다 나가고 저는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여자친구가 나가지고 오픈 소리지 않나. 문 밖에서 여자친구의 비명 소리가 들려 문을 열어보니 여자친구가 가해자에게 폭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달려가 여자친구와 가해자를 들게 하고 흥분 상태인 가해자가 옆쪽으로 가고 함께 살해신고했습니다. 보조인은 증인에게 신문할 사항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보조인은 신문 시작하십시오. 증인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그때 당시 보호소년의 상태가 어땠습니까? 네, 제가 폭행을 관리를 했을 때 가해자의 팔을 잡았는데 그때 학생의 체구에 비해서 힘이 엄청나게 강했고 몸의 중심을 잘 못 잡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눈을 충혈되어 있는 상태에서 눈을 몰아버리니까 계속 알아들면서 혼자 중얼거리고 그래서 제가 왜 이러냐 물어보니까 그냥 물어봤는데 대답도 없고 그냥 의사소통 자체가 안 되고 쉽게 행동을 말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증인이 보시기에 정상적인 모습은 아니었단 말입니까? 예. 제 눈에 비친 모습은 간단하게 당연의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증인 박진인에 대한 증인 질문 마치겠습니다. 보조인, 비행 사실에 대한 의견 있으십니까? 네, 판사님. 보호소년이 폭행을 저지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보호소년이 SNS로 알게 된 최양문이 몰래 마약을 탄 생수를 의심 없이 마시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사건입니다. 보호소년이 당시 심신미약 상태인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습니까? 네. 보호소년이 체포된 당시 경찰관들은 보호소년의 행위가 정상적인 행동이 아니라 판단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현장에서 마약 간이 검사를 실시하고 국과수에 의뢰한 마약 정밀 분석 결과들을 증거로 제출합니다. 예, 증거 제출해 주십시오. 결과를 보시면 보호소년은 현장 간이 검사에서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국가수 정밀 검사 결과지에서는 메스암페타민이라는 마약으로 밝혀졌으며 메스암페타민은 복용 시 근력이 상승되고 공격성을 띠면서 황막과 환청을 일으키는 정신착란 등의 증상이 발현됩니다. 그래서 보호소년은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피해자 이한나 씨를 폭행하게 된 것입니다. 이 분석 결과지는 증거로 채택하겠습니다. 또 다른 증거가 있으십니까? 네. 미리 제출한 보호소년이 마약에 취한 모습이 담긴 모텔 복도 CCTV 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시다시피 보호소년은 이미 인지 능력을 상실한 상태입니다. 또한 최양문이 체포될 당시 성폭행을 할 목적으로 보호소년이 마신 생수에 몰래 마약을 탔다고 자백했기에 최양문을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보조인이 신청한 증인 최양문을 증인 신문하겠습니다. 기억에 따라 진실만을 말해주십시오. 증인들은 증언을 하기에 앞서 진실만을 말하겠다는 선서를 하시옵니다. 만일 선서를 한 후 거짓말을 하게 되면 위증죄로 처벌받습니다. 잘 알겠습니까? 그럼 이제 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은 선서를 보고 선서를 낭독해 주십시오. 선서 양심에 따라 승승 공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용서합니다. 증인 퇴입니다. 증인은 증인석에 앉아주시고 보조인은 증인 신문 시작하세요. 증인은 보호소년과 2023년 5월 22시경 전포역 부근에서 처음 만났습니까? 네. 증인은 직업이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증인은 성폭행과 마약 투여를 목적으로 2023년 5월 20시 SNS에 무료로 잠잘 수 있는 곳을 안내해준다는 글을 올렸고 보호소년이 그 내용을 보고 증인에게 연락한 것이 사실입니까? 네, 맞습니다. 보조인, 제가 신문할 게 있습니다. 증인은 마약을 어떻게 투여했습니까? 네. 저는 하준 학생과 만나기 약속한 뒤 제가 묻던 호텔방 생수병이 약을 끊었고 하준 학생의 몸을 기다렸었습니다. 이제 하준 학생이 오자 저는 이제 몸이 많이 상하는 식으로 운행을 하여 생수를 마시려 했습니다. 증인이 탄 마약의 성분이 무엇입니까? 메스암페타민이라는 판사님, 보호소년의 몸에서 채취된 마약 성분과 보호소년이 마시다만 생수의 마약 성분이 일치함을 증명하기 위해 추가로 모텔에서 발견된 생수 성분 분석 보고서를 제출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판사님, 최양문은 사회적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들을 마약에 중독되게 만들어 마약을 판매하고 성폭행을 하려던 목적이었습니다. 물론 보호소년이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면 더 큰 범죄의 가능성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보호소년은 의식을 잃어가는 와중에도 강하게 저항하였고 금세 나타나는 환각과 환청으로 인해 인지능력이 급격히 저하되어 피의자 이한나 씨를 최양문으로 착각하여 난동부린 것입니다. 보조인, 추가로 신문할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증인 신문 마치겠습니다. 보호소년을 가출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인이 직접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릴 때 아빠가 돌아가셨습니다. 그 이후로 엄마는 아빠에 대한 그리움에 빠져 살아셨는데 계속 그걸 숲으로 달랬습니다. 엄마는 술만 먹으면 원래의 모습을 문대감도 없고 무섭게 돌변해서 저를 너무 때렸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게 왜 보호소년 탓이죠? 제가 7살 때 아빠를 졸라서 택시를 타는데 그 택시가 사고가 났습니다. 아빠는 저를 감사하며 살리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엄마가 술 마시고 집에 돌아오는 날이면 맨날 너 때문에 아빠 돌아가셨다고 말하시면서 저를 계속 때렸어요. 그래서 공중 가출을 결심한 적도 있었는데 제가 그날이 어린이날이었는데 좀 편히 넘어가고 싶었는데도 엄마는 술 마시고 또 집에 들어와서 저를 엄청 때렸어요. 그래서 집에 나오겠습니다.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생각은 안 했습니까? 친척분이나 학교 선생님이라도 없었습니까? 저도 아빠가 돌아가신 제 탓이라고 생각해서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그날 아빠한테 짓하려고 저러지 말았어요. 보호자께서는 보호소년의 말이 사실임에 동의
네, 동의합니다. 저도 진심으로 내 잘못을 뉘우치고 있습니다. 남편분께서 돌아가신 건 따님 때문이 아니란 걸 아시면서 폭행을 행사하신 겁니까? 보호자분, 보호소년 또한 아버지를 잃고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어머니의 따뜻한 위로와 관심이 필요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정말 죄송합니다. 저도 혼자 아이를 키우다 보니 죄송합니다. 보조인은 출혈면 진술하십시오. 보호소년은 피해자 이한나 씨의 폭행 가해자이면서 우리 어른들이 지켜주지 못했던 피해자입니다. 우선 피해자인 이유에선 첫째, 보호소년이 가정폭력을 당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외면하고 있는 학교와 사회복지센터를 말할 수 있습니다. 보호소년이 가정폭력을 당하고 있었다는 것을 분명 담임선생님께서는 알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제대로 인지 못했다는 것은 업무 과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보호소년이 최학문에게 가해를 입힌 것은 사실이지만 냉장고 생수에 마약이 들어있었다는 점을 전혀 인지도 못한 상태에서 마셨다는 점과 그로 인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일어난 폭행입니다. 또한 보호소년에게는 가해자의 낙인이 아닌 관심과 보호가 필요합니다. 우리 사회가 이 학생이 가정폭력에서 벗어나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더불어 다시 보호자의 보호 아래 남동생과 행복한 가정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보호자께서도 보호소년을 위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까? 먼저 저희 지윤이에게 미안하다는 얘기를 진심으로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무엇보다 제 잘못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은이가 고의로 폭행을 한 것이 아니니 한 번만 용서해 주신다면 저도 어머니로서 술을 끊고 정신도 차리면서 우리 지은이랑 지민이 두 남매를 잘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보호소년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도 있습니까? 저 때문에 피해를 보신 이한나 씨에게 정말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그럼 심리를 마치고 이제 보호소년에 대한 처분을 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호소년은 일어나 주십시오. 하지윤 학생은 가정폭력의 피해자로서 국가와 학교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였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폭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방송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무엇보다 피해자 이한나 씨가 보호소년에 대하여 선처를 구한다는 점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은 보호처분을 결정합니다. 첫째, 보호소년의 20시간의 사회봉사를 요한다. 둘째, 보호소년은 이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약물 오남용 교육을 20시간 수강할 것을 명한다. 셋째, 보호소년은 가정폭력 심리치료를 20시간 동안 수강할 것을 명한다. 보호소년이나 국선보호자, 국선보조인 보호자께서는 이 보호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 7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 항고장은 이 법원에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이상 소년보호 재판을 마치겠습니다. 네, 팀이 경연을 마쳤습니다.